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평소에 즐겨 먹는 계피가 특정 음식과 만나면 상극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혹시 저만 몰랐던 건가요? 오늘은 이 향긋한 계피와는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에 대해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지금 바로 파헤쳐 봅시다. 계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저 달콤하고 향긋한 향신료로만 알았던 계피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복합적이고 다면적이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극 음식부터 공개할게요. 바로 매운 음식입니다. 매운 음식이라면 왠지 계피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계피의 이국적인 향과 매운맛이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함정인데요, 여러분. 계피는 그 자체로도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굉장히 강한 식재료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계피를 올리약이라고 부르며 몸 안의 차가운 기운을 몰아내고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설명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에 고추의 캡사이신, 마늘의 알리신, 겨자의 시니그린처럼 이미 강력하게 뜨거운 성질을 가진 매운 음식들이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을 넘어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위점막은 이렇게 과도한 열자극에 매우 취약합니다. 위점막이 과도하게 자극되면서 심한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고 위산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분비될 위험이 커집니다. 생각만 해도 속이 쓰린 것 같죠?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역류성 식도염과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평소 위가 약하거나 소화 불량을 자주 겪으시는 분들,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위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운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계피와 매운 음식의 조합은 정말이지 피해야 할 조합이에요. 단순히 맛의 조화를 넘어 우리 몸 내부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세요. 두 번째는 의외의 조합일 수 있습니다. 바로 녹차입니다. 계피차랑 녹차 같이 마시면 안 되나요? 네,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녹차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의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탄닌은 식물성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씁쓸한 맛을 내는 성분인데 철분과 결합하여 불용성 복합체를 형성함으로써 철분이 소화기관에서 흡수되는 것을 막습니다. 계피는 직접적으로 철분 흡수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몸에 철분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빈혈은 물론이고 만성피로, 집중력 저하, 면역력 약화 등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빈혈이 있거나 철분 보충이 필요한 분들, 예를 들어 임산부나 성장기 어린이, 여성분들은 계피차를 마신 직후에 녹차를 마시는 습관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는 음식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차는 녹차대로, 계피는 계피대로 각각의 효능을 온전히 즐기는 게 현명한 방법이겠죠? 아니면 최소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텀을 두고 드시는 걸 추천해요.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몸의 철분 균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계피 섭취에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계피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계피에 함유된 신라말데히드 등의 성분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좋은 효능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고혈압 약과 함께 섭취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고혈압 약은 이미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 설계된 약물인데 여기에 계피가 추가되면 혈압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낮아질 위험이 있어요. 이른바 저혈압 쇼크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저혈압은 어지럼증, 실신, 극심한 피로감 등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생명에 위협을 줄 수도 있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히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해 약물 대사 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장이 약하면 계피의 특정 성분이 몸 밖으로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체내에 축적될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의 없이 계피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에요. 건강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식단과 약물 복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항상 내 몸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조심 또 조심해야겠죠? 네 번째도 약물 관련 주의사항인데요. 간질환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계피를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계피에 들어있는 신나말데히드 성분은 강력한 생리활성 물질로 특정 약물의 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성분이 약물의 효과를 억제하거나 반대로 너무 과도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고농축 계피 제품, 예를 들어 계피 추출물이나 계피 오일 등을 드실 때는 약물 부작용 가능성을 더욱 크게 의심해야 합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약물을 해독하고 대사하는 중요한 장기인데 계피의 특정 성분이 간의 약물 대사 효소 시스템에 영향을 주어 약물 효과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스타틴과 같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물로 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약물과 계피를 함께 섭취하면 간독성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니 정말 무섭죠. 이미 간 기능이 저하되어 있거나 간질환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약물은 약물 전문가와 상의 후 복용해야 하며 계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약 복용 여부와 기저질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몸은 소중하니까요.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다섯 번째 상극 음식은 바로 상큼한 시트러스 계열 과일입니다. 귤, 오렌지, 레몬, 자몽 같은 과일들이요. 이 과일들은 비타민C가 풍부하고 상큼한 맛으로 우리에게 사랑받고 있지만 계피와는 의외의 궁합을 보여줍니다. 계피의 매콤달콤한 향을 내는 시나몰 성분은 시트러스 과일의 산성 성분과 만나면 위에서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불편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산은 음식물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지만 특정 성분들이 만나면 오히려 소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위벽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속쓰림이나 위경련까지 일어날 수 있다니 생각보다 심각하죠? 저는 귤이랑 계피가루 뿌린 조합이 왠지 새콤달콤하게 괜찮을 것 같았는데 절대 아니었네요. 오렌지나 레몬차에 계피를 넣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이러한 조합을 피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강한 소화를 위해서는 음식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본인의 몸에 맞는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트러스 과일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훌륭한 과일이니 굳이 계피와 함께 섭취하여 불편함을 자초할 필요는 없겠죠? 이 외에도 몇 가지 주의사항이 더 있습니다. 첫째, 계피 속 신나말데히드 성분은 강력한 향과 함께 일부 사람들에게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입술이나 입 주변이 붓거나 가려움증, 발진 같은 국소적인 알레르기 반응은 물론 심하면 현기증, 맥박 증가, 호흡곤란 같은 전신 알레르기 증상도 나타날 수 있으니 만약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알레르기는 개인차가 크므로 처음 계피를 접할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계피는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계피는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혈당 수치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미 혈당 강화제를 통해 혈당을 조절하고 있는 환자가 계피를 과다 섭취할 경우 혈당이 지나치게 떨어져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답니다. 저혈당은 당뇨병 환자에게 매우 위험한 상태로 어지럼증, 식은땀, 떨림, 심한 경우 의식 저하까지 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섭취 여부와 양을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산부와 모유 수유 중인 여성은 계피 섭취에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계피의 따뜻한 성질이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임신 초기에는 특히 피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모유를 통해 아기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 시기에는 모든 음식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중한 아기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나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다니. 하지만 걱정 마세요. 계피는 우리 몸에 좋은 효능도 정말 많답니다. 계피의 다양한 효능은 수천 년 전부터 동서양의 의학에서 인정받아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효능으로는 혈당 조절이 있습니다. 계피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세포가 포도당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돕고 식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여 당뇨 예방 및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둘째, 강력한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피의 풍부한 항산화 및 항염증 성분들은 만성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어 류머티즘성 관절염 환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통증 완화와 관절 기능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면역력 강화에도 탁월합니다. 계피의 항산화 성분들은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넷째, 혈관 건강에도 기여합니다. 계피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섯째,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계피의 항균, 항바이러스 성분은 여드름, 알레르기, 피부 발진과 같은 염증성 피부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피부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계피는 탄수화물 소화 흡수를 늦춰 포만감을 유지시키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체지방 연소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혈당 스파이크를 줄여 인슐린 수치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다재다능한 효능을 가진 계피도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이것들과 함께 먹었을 때 그 효능과 시너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요.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우리에게 친숙한 대추입니다. 계피의 매운맛과 따뜻한 성질은 혈액순환을 돕는데 아주 좋지만 때로는 그 맛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거나 특유의 향 때문에 거리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때 대추의 부드러운 단맛과 따뜻한 기운이 계피의 강한 맛과 약성을 절묘하게 중화시키고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쿵짝이 잘 맞는 듀오 같달까요? 우리의 전통 보양식인 십전대보탕이나 쌍화탕에 계피와 대추가 빠지지 않고 함께 들어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둘의 조합은 단순한 맛의 조화를 넘어 약재로서의 효능을 서로 보완하고 증진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이죠. 다음번에 계피차를 끓일 때 대추 5개 정도 씨를 제거하고 살짝 넣어주면 맛은 물론 건강까지 2배로 챙길 수 있으니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대추의 은은한 단맛이 계피의 쌉쌀한 맛과 어우러져 더욱 깊고 풍부한 향미를 선사할 것입니다. 두 번째 환상의 짝꿍은 바로 생강입니다. 특히 손발이 차거나 아랫배가 시린 분들, 늘 몸이 차다고 느끼셔서 겨울철이 유난히 힘든 분들에게 이 계피와 생강의 조합은 그야말로 구원템이자 필수템입니다. 계피와 생강은 둘 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온성 식재료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그 시너지 효과가 어마어마하여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수족 냉증이나 부종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는 조합입니다. 계피 가루를 솔솔 뿌린 레몬 생강청을 직접 만들어 따뜻한 물에 타 마시면 몸속부터 서서히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추운 날씨에 차가워진 몸을 녹이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이만한 보약이 또 있을까요? 겨울철 건강관리의 생강과 계피 조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끓여서 차로 마시거나 요리에 함께 활용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친근한 꿀입니다. 계피차를 마실 때 단맛을 선호하시거나 계피 특유의 강한 맛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신다면 설탕 대신 자연의 선물인 꿀을 살짝 넣어보세요. 꿀은 인공적인 단맛과는 차원이 다른 깊고 부드러운 단맛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계피의 효능을 더욱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목넘김을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꿀 자체도 면역력 증진, 피로 회복, 그리고 항균 작용 등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으니 계피와 꿀의 조합은 그야말로 일석이조, 아니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답니다. 단, 꿀은 고온에서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므로 계피차를 너무 뜨겁게 끓인 후에는 살짝 식혀서 넣는 것이 좋다는 점 잊지 마세요. 따뜻한 계피차의 꿀 한 스푼은 지친 몸과 마음에 위로를 주는 최고의 한 잔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의외의 조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최고의 궁합인 바나나입니다. 계피랑 바나나? 좀 생뚱맞다고요? 천만에요. 아까 계피가 혈당 조절에 탁월한 도움을 준다고 말씀드렸죠? 놀랍게도 바나나 역시 혈관 건강에 매우 이로운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혈관이 막히는 것을 막아주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이 만나면 혈관 건강과 혈당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계피 가루를 솔솔 뿌린 바나나를 드시거나 뒤에서 소개해드릴 계피 바나나 스무디로 즐기셔도 아주 좋답니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이 특별한 조합, 혈당 관리에 신경 쓰는 분들이나 혈관 건강을 지키고 싶은 분들이라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섬유질과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와 계피의 만남은 여러분의 식탁을 더욱 풍성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 몸의 제2의 뇌라고 불리는 장 건강 지킴이 요거트입니다. 계피의 강력한 항염증 효과는 우리 장 건강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유익균이 가득한 요거트와 함께 섭취하면 장내 환경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유익균의 활성화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요거트에 함유된 프로바이오틱스와 계피의 항염증 성분이 만나 장 건강을 최적화하고 면역력 증진에도 기여하는 것이죠. 플레인 요거트에 계피 가루를 솔솔 뿌리고 기호에 따라 꿀이나 좋아하는 과일, 견과류를 살짝 곁들여 먹으면 훌륭한 건강 간식이 됩니다. 출출할 때 건강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조합이 아닐까 싶어요. 장 건강은 전신 건강과 직결되므로 이 맛있는 조합으로 여러분의 장을 편안하고 튼튼하게 관리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꿀조합은 바로 따뜻한 우유입니다. 특히 자기 전에 계피 우유를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계피는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며 우유는 트립토판과 같은 성분이 풍부하여 편안한 수면을 유도하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이 둘이 만나면 심신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여 질 높은 숙면을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뜻한 우유에 계피가루를 조금 넣고 기호에 따라 꿀을 살짝 첨가하여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잔 마셔보세요. 온몸이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달콤한 잠에 스르륵 빠져들 수 있을 거예요. 불면증으로 고생하시거나 숙면을 취하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하는 나이트캡이 될 것입니다. 이 편안한 의식은 여러분의 밤을 더욱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어떠세요? 계피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 정말 다양하고 매력적이죠? 이제 이 환상의 궁합들을 활용한 레시피도 몇 가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레시피들은 계피의 풍미와 효능을 최대한 즐길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계피 활용법은 역시 따뜻한 계피차입니다. 계피 스틱 510g이나 계피가루 12g을 뜨거운 물 200ml에 넣고 10분 정도 충분히 우려내면 되는데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꿀 한 스푼이나 혹은 대추 3개에서 5개를 넣어 마시면 더욱 풍부한 맛과 향은 물론 앞서 언급한 효능들을 배가시킬 수 있어요. 차가운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은은한 향으로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주는 계피차는 아침을 여는 음료로 혹은 오후의 휴식을 위한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특히 몸이 으슬으슬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될 때 마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에너지가 필요할 때 딱 좋은 계피 스무디입니다. 잘 익은 바나나 1개, 우유 또는 무가당 요거트 200ml, 계피가루 반 티스푼, 그리고 꿀 1스푼을 믹서에 넣고 곱게 갈아주세요. 얼음을 약간 추가하면 더욱 시원하고 상큼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스무디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훌륭하고
운동 후에 에너지를 보충할 때도 아주 훌륭한 선택이 될 거예요. 바나나의 달콤함과 계피의 향긋함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맛은 물론 영양까지 만점인 스무디를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섬유질과 단백질이 풍부하여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오트밀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건강하고 든든한 계피 오트밀을 강력 추천합니다. 오트밀 30g을 물이나 우유 200ml에 넣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끓인 후 그 위에 계피가루 반 티스푼을 듬뿍 뿌리고 좋아하는 과일 사과, 베리류 등이나 견과류 아몬드, 호두 등을 올려 먹어보세요. 든든하고 영양 가득한 한 끼 식사가 될 뿐만 아니라 계피의 혈당 조절 효능까지 챙길 수 있답니다. 아침을 든든하게 시작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을 거예요. 따뜻하고 고소한 오트밀에 계피 향이 더해져 더욱 특별한 아침 식사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계피 요거트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어요. 플레인 요거트 100g에 계피가루 반 티스푼을 솔솔 뿌리고 기호에 따라 꿀 반 스푼이나 좋아하는 베리류를 살짝 곁들이면 끝. 바쁜 아침이나 출출한 오후 간식으로 건강과 맛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최고의 조합이죠. 장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맛으로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고 건강을 생각하는 어른들에게도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식단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좋은 계피를 고르고 올바르게 보관하는 꿀팁도 놓치지 마세요. 계피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신선하고 품질 좋은 계피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피를 고를 때는 겉모양이 크고 두꺼우며 안팎이 깨끗하고 이물질이 없는 것을 선택하세요. 향이 강하게 올라오는 제품일수록 신선한 계피의 특징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실론 계피와 카시아 계피를 구분해 구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저렴하게 판매되는 계피는 대부분 쿠마린 함량이 높은 카시아 계피일 가능성이 큽니다. 카시아 계피의 특징은 두껍게 하나로 말려있는 게 특징이며 반면 실론 계피는 부드럽고 얇게 여러 겹 말려있어 쉽게 부서지거나 휘는 특징이 있고 쿠마린 함량이 낮아 장기간 섭취해도 간에 부담이 적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격은 조금 더 비쌀 수 있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선택입니다. 요리나 음료에 계피를 자주 활용하신다면 실론 계피를 우선적으로 선택해보세요. 구매 시 라벨에 실란 시너먼 또는 트루 시너먼 문구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구입한 통계피는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향과 효능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습기에 노출되면 쉽게 변질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계피가루는 통 계피보다 향이 빨리 날아가므로 소량씩 구매하여 신선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고 보관은 밀봉하여 건조하고 시원한 곳이나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오래오래 신선하게 즐길 수 있어요. 통계피를 씻을 때는 뜨거운 물 대신 찬물을 사용해야 계피 특유의 향이 날아가지 않고 보존된다는 사실. 이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계피, 제대로 알고 먹으면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약이 될 수 있겠죠? 무작정 계피가 좋다더라는 말만 듣고 섭취하기보다는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와 다른 음식 및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명하게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